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공무원 A씨는 직장 후배 B씨를 짝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고 다른 직장 후배와 만나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난 A씨는 두 사람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직장 후배인 B씨 집 현관문을 촬영하고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 했습니다. 짝사랑에 눈이 먼 A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사화된 사건이죠.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짝사랑하는 직장 후배 D를 몰래 쫓아가서 주거에 침입해 집안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녹음하려 한 공무원.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마 별도로 이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징계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안 소리를 녹음했다면서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협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사랑 그리고 사귄 뒤에 이후에 벌어지는 이제 이별 범죄, 복수하는 범죄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나의 이런 애정, 사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전에 이제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 초등학교 때 이에 대해서 미리 이제 교육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거부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새 이제 자녀들이 어리면서 너무 부모님의 이제 그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서인지 그 원인이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본인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수로 변하고 복수심으로 변하고 그것을 범죄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이별 범죄가 기사화되는 걸 많이 접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이면은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을 들여서 본인이 그 직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거 하나로 본인이 아마 징계를 당할 거고, 어쩌면은 그 직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그럴 만한 사안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생산되는 인터넷 댓글이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사이에서 법의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모욕죄 처벌, 오늘은 최주필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은 형사 전문 변호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건을 실제로 많이 보십니까? 예, 자주 접하는 사안인데요. 네. 요즘에 특히 그 댓글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좀 이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뭐 고소하고 싶어 하시고 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뭐 실제로 본인은 기사를 보거나 SNS에 댓글을 자주 남기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그 인터넷 통해서 기사는 많이 보는데요. 네. 실제로 댓글은 이제 거의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노력인데요. 예, 맞습니다. 관심이고. 예. 수많은 댓글 중에서 법적으로 이제 모욕에 해당되는 내용을 딱 고를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모욕이란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게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댓글 같은 거 글을 쓰다 보면 뭐 비평을 할 수도 있고 풍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 풍자의 표현이
뭐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불쾌감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미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아서 항상 모욕죄로 처벌된다면 또 그것도 표현의 자유가 좀 뭐 지나치게 제약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 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우리가 모욕죄를 다룰 때 특정인을 향해서 뭐 욕설을 하거나 뭐 성적 비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이 되겠죠. 네, 그런 예를 것은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욕설을 제가 근데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판례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해주시면 되죠. 판례에는 뭐 흔히 쓰는 그런 욕설들이 있죠. 뭐 그런 거는 다 모욕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욕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을 빗대 가지고 특정인을 네. 이제 지칭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 소설 속에서 그 인물이 굉장히 좀 평가가 좋지 않은 인물이었던 겁니다. 네, 그런 네. 인물을 지칭하면서 특정인을 뭐뭐 같은 놈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사례에서도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그 욕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뭐 그런 점을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인물은 나는 좋게 봤다. 예, 그것도 이렇게 다툴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게 다툴 수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이제 일반적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툰다 하더라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사례가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과거 선거 시기에 그 후보자의 비서관이 트위터에 이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해서 글을 쓴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아빠가 선거에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떨어지면 혼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아빠가 나오라 해서 나왔어요. 혼납니다. 이런 게 과연 그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까 조금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의 주체성에 대한 약간 그 폄하군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1심에서는 근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근데 2심에서는 좀 다르게 봤는데요. 2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후보자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독자적인 정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다소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풍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또 최근에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요새 이제 뭐 기레기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제 모욕이냐 아니냐 네. 판결이 나왔죠. 네,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우선 어떤 사례였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의 뭐 특수한 기능을 소개하는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게재가 됐거든요. 근데 그 피고인이 댓글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네.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글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담당 기자가 아마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거 그전에도 많이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쓰고 예. 사실 정치인들도 많이 쓰고 뭐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게 좀 1심에서는요. 네. 이제 우선 기레기라는 단어가 네. 이제 렉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레기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봐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네. 근데 그 쓰레기라고 하는 게 뭐 전형적인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다. 뭐 욕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근데 피고인이 이제 억울하다면서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해서 대법원까지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예. 뭐 자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을 가능성도 있어서 좀 억울하기도 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항소심 2심이죠.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이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불복해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이 이번에는 원심과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무죄의 취지로 판시를 하였는데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기레기라는 단어, 표현 자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데, 네.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사회상규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서 네.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사회상규에 적합하다라고 본 구체적인 이유가 좀 있겠죠, 대법원이 예, 이번에 보기에. 좀 그 인터넷 댓글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기사에 대한 댓글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이번 좀 구체적인 판시를 하였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선 독자들은 기사의 내용이나 언론의 태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네. 뭐 이런 점을 또 인정하면서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기사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기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 부분이 좀 포인트겠군요. 예, 그렇죠. 강조하거나 네, 압축하여 네. 표현한 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면서 또 하나 또 추가해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네.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의 취지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기레기라는 표현을 마구 사용해야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겠군요. 예, 전혀 그렇진 않죠. 이게 그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 기레기란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그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다만 특수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네. 판시를 하고 댓글의 한계, 그 모욕죄와의 한계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 판결을 통해서 무조건 그런 표현을 써도 된다라고 네. 판단하고 사용하시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표현하게 된 계기, 그런 그 기초된 사정, 이런 부분들이 같이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인터넷 댓글을 남길 때 주의할 점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모욕적 표현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원칙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어떤 기사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풍자를 하거나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욕설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많이 허용이 돼야 되지만 그 표현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폄하하는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최주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성시경의 너에게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